미국 정부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에 50억 달러나 보조금을 집행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이 넘네요. 맞습니다. 이게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요 6조 5,800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게 정부 보조금으로 TSMC에 지급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현지 보도가 저희 주말 사이 금요일인 8일 현지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TSMC는요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이기도 하고요.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 약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두 개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필요로 한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미국 정부가 검토 끝에 그 금액을 약 50억 달러로 확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예. 블룸버그 통신은 애리조나 펩건설이 미국 반도체 제조를 활성화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의 중요한 이정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러한 투자 결정이 이런 보조금 지급이 향후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지원법이 이제 액션 플랜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이게 칩스법,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라고 하는 플레인 법인데요. 미국 내에서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서 22년도 8월 달에 통과된 일면 한국에서는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불리는 법입니다. 예.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 미국에서 공장을 많이 지어달라, 미국에 투자해달라라는 뜻이 있고요. 두 가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좀 억제하고요. 중국발 공급망 이슈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칩스법이 가동이 됐었고요. 그 보조금이 언제부터 지급이 되고 얼마에 어떤 규모로 지급되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고요. 예. 이에 대해서 TSMC라고 불리는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에게 지급이 됐다라는 점을 통해 봤을 때 향후 이 법안이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본격적인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TSMC도 엄밀히 말하면 물론 6조 원 가까운 돈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참 이게 미국 정부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전 세계 기업들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요. 미국의 반도체를 활성화시켜 달라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해본 거죠. 이게 진짜 가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가면 이득이 더 훨씬 많을 것인가? 처음에 주사위를 던져봤을 때는 이득이 많을 것이란 판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막상 가려고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조금 지급도 법이 통과된 게 작년 22년도 8월이니까 1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가 더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 기간이 지날 동안 제대로 된 보조금 지급 확정이 안 됐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도 무려 400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자 공장을 짓는 시기를 미룰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공개적인 입장이 결국에는 미국 정부에게 보조금을 빨리 지급해 달라라는 일종의 무언의 압박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앞서서 첫 번째 공장, 금방 말씀드린 건 두 번째 공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첫 번째 공장 역시 24년도에서 25년도로 짓는 것이 연기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장이 건설되는 게 연기가 되면요. 결과론적으로 생산이 지연되고요. 예. 생산이 지연되면은 그 반도체 사이클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즉 1년과 2년이라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긴장을 했었고 TSMC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긴장돼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예. 자, 이번에 그래도 이렇게 지급이 됐으니까 어찌 보면 TSMC 입장에서도 숨통이 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공장에 짓는데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공장 안에서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원래 미국은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숙련공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특별한 변수이기도 합니다. TSMC의 류다인 회장 같은 경우에도요, 이러한 공장을 짓는 와중에 야, 미국에 있는 이 노동자들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TSMC 같이 위탁 생산, 수탁 생산을 하는 반도체 기업일수록 이 반도체를 얼마나 수율을 높이느냐, 네. 공정을 자르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하는 기술력이 TSMC의 노하우였고요. 예. 이거를 현지에서 하던 것과 달리 미국에서 하려 하니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동아시아는 아시다시피 마이크로가 강한데요. 미국에서는 노동자들도 좀 크게 뭐 자동차를 건설하거나 이런 게 전문이지 네. 반도체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점도 하나의 걸림돌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간에 대규모 보조금이 있으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달려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 반도체 지원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대표적인 3대 기업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 TSMC, 이제 뉴스가 나온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텔,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이렇게 3인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 파운드리 사업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은 설계를 반도체 회사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AMD도 있을 거고요. ARM이라든지 뭐 테슬라나 애플 같은 데서 반도체 설계를 하면 이것의 설계도대로 위탁 생산하는 것. 이게 파운드리 산업이라고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가장 잘하는 데가 TSMC. 전 세계 한 50%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약 30% 전후에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인텔 정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개 기업이 공장을 지어서 파운드리 사업을 펼칠 경우에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냈는데 TSMC는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도 21년 이후로 무려 435억 달러를 투자해서 보조금을 약 100억 달러 정도 받을 것이다. TSMC의 2배 정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과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신규 공장을 짓고 있고 그 투자 금액 약 170억 달러입니다. 즉 나머지 두 개 기업보다 조금 작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보조금도 적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게 한 35억 달러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시기가 아직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보조금 최소 규모로 예상되는 게 35억 달러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아예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미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지적들은 왜 나오는 거예요? 뭐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마냥 그 기업들 위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을 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설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저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한 초과액이 생기면은 그것을 미국 정부와 나눠야 된다. 이러한 독소 조항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따져봤을 때 과연 그게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보조금 많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견제하기 위한 건데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동맹국에게 좀 더 압박해달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 현지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규제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 어제도 그런 관련 보도가 나왔다는 점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크게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에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건 중국과는 다른 밸류체인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는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선택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중국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적들도 많이 나올 텐데 다음번에 그 부분도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추동훈 기자 그리고 정지석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